토트넘은 주말 다음 시즌 챔스 진출에 매우 중요한 뉴캐슬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뉴캐슬 역시 토트넘을 반드시 이겨야 6위 진입과 유로파리그 진출이 가능해지는 절체절명의 경기입니다. 두 팀 중에 누군가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뉴캐슬은 지난해 12월 손흥민에게 당했던 치욕적인 경기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온통 그라운드를 누비고 다니면서 뉴캐슬 선수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1대4 대패를 당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은 토트넘을 6대1로 대승했던 경기를 다시 재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 경기에서 1대6 대패를 당하면서 순위가 주르르 밀려나는 일격을 당했습니다. 수비수 에릭 다이어가 문을 활짝 열어주는 바람에 전반 22분 만에 5골을 먹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뉴캐슬은 현재 6대1 대승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기고 승점 3점을 따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느려터진 다이어 대신에 속도가 리그 1위인 판더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뉴캐슬 팬포럼과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뉴캐슬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6대1 대승을 했을 때 연속골로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던 손흥민을 집중 마크했던 상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말 경기에서 손흥민만 막으면 된다라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에서 시작된 공격 포인트가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나서 베르너와 존슨뿐 아니라 미드필더에게까지 키패스를 하면서 토트넘의 득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손흥민의 폼이 지난해 12월 1대4로 대패했을 때보다 더 무서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무서워진 손흥민이 다시 뉴캐슬 홈구장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리그 4위에 올라온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와 승점 60점으로 갔지만 골득실 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뉴캐슬전 승리로 반드시 승점 3점을 벌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영국 축구 매체에서는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리그 4위 경쟁은 골득실 차로 결정날 것이다 라고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승점을 챙기지 못하면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뉴캐슬 역시 6위까지 진출이 가능한 유로파 리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위는 현재 승점 49점의 맨유이며 7위는 승점 48점의 웨스트햄입니다. 뉴캐슬이 승점 47점으로 8위이기 때문에 토트넘전에서 승리하면 바로 6위로 뛰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뉴캐슬은 토트넘에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상대입니다. 두 팀의 최근 3경기 전적은 2승 1패로 뉴캐슬이 앞서고 있습니다. 뉴캐슬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토트넘 홈구장에서 1대4 대패를 할 때 손흥민에게 완전히 무너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트리피어는 스피드와 발기술을 보여준 손흥민의 드리블을 전혀 막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트리피어는 손흥민의 드리블에 그대로 무너지면서 두 골을 갖다 바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뉴캐슬은 왼쪽 윙어로 출전한 손흥민을 전혀 막지를 못했습니다. 트리피어는 경기 직후 뉴캐슬 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손흥민과 맞대결 영상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절친이기도 한 트리피어는 이 경기 이후 깊은 슬럼프에 빠졌고 경기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정신적인 충격에서 회복한 트리피어는 인터뷰에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손흥민과의 2번 맞대결 패배는 내 축구 인생에서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트리피어는 도움 10개로 도움 순위에서 선두를 달릴 정도로 완전히 최고의 경기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손흥민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다시 트라우마가 도질 판입니다. 뉴캐슬의 팬들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주말 경기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손흥민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난해 12월의 경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손흥민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목표입니다. 뉴캐슬은 토트넘을 6대1로 이겼던 지난해 4월 승리를 계속 상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주말 경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에게 대승하면서 리그 4위를 지키고 챔스리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뉴캐슬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유로파리그 진출까지 어려워진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2번째로 빠른 시간에 5골을 내준 팀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뉴캐슬은 지금 1대4 패배를 재현하지 않고 6대1 승리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활짝 열어주고 뒤에서 따라오기만 하던 에릭 다이어가 없습니다. 도리어 속도가 리그 1위라는 판더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판더벤과 로메로가 지키고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큰 점수를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손흥민을 철저히 막고 역습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캐슬은 토트넘과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경기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반 15분 노팅엄 수비수 무릴로의 자책골도 손흥민의 키패스에서 시작되었고
후반 7분에 판더벤의 벼락같은 슈팅도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을 잘 분석해서 철저히 키패스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미 포스텍 감독은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손흥민 원톱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톱 손흥민의 토트넘 경기 분석에 바쁩니다. 현재 뉴캐슬의 분위기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번째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챔스리그 진출권하고는 승점이 13점이나 뒤져 있지만 리그 6위 메뉴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구단도 유로파 리그에 진출하게 된다면 클럽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캐슬 구단도 선수들의 승부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10일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수뇌부는 새로운 주식 발행의 형태로 클럽에 3,700만 파운드, 하나 약 638억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데뷔를 위한 자금이다라고 확신을 준 것입니다. 이 자금은 기존 선수단의 운영비와 새로운 선수 영입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캐슬은 이번 시즌에 최소 유로파리그라도 출전하지 못한다면 다음 시즌의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의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뉴캐슬에 투자하고 있는 사우디의 공공투자기금은 현재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리그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 곤두박질치고 있는 뉴캐슬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드시 토트넘을 이겨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영국 축구 매체들은 챔스리그 진출이 더 절박한 토트넘의 동기부여가 더 강하다라는 이유로 토트넘 승리를 예상합니다. 뉴캐슬도 절박함에서는 클럽의 생존과 관련이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축구 전문가들은 대부분 토트넘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BBC의 축구 전문가인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의 3대2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뉴캐슬 팬들은 크리스 서튼의 헛소리가 또 시작되었다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서튼이 지난 토트넘과 노팅엄과의 경기 전에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예언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3월 30일 웨스트햄을 상대로 극적인 4대3 승리를 거둘 정도로 절대 패배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풀럼 원정 경기에서도 뉴캐슬이 승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없었지만 결국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손흥민은 노팅엄전에서 도움 하나를 추가하면서 도움 9개로 도움 순위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선두는 뉴캐슬의 트리피어가 10개이고 에스턴 빌라의 와킨스와 브라이턴의 그로스도 공동 선두입니다. 뉴캐슬전에서 1개의 도움을 추가하면 개인 통산 3번째 리그 10골과 10도움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득점 순위에서도 15골로 공동 6위에 올라 있어 이번 시즌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차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